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평범한 농사 용어 하나에 무려 일본어의 핵심 DNA가 숨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단어 하나로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언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모내기 할 때 모판에서 모를 뽑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모를 찌다라고 할까요? 아니, 찐다뇨? 떡이나 만두를 찌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죠? 보통 생각하면 그냥 뽑는다고 해야 맞는데 왜 하필 찐다는 말을 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찌는 게 맞습니다. 음식할 때 쓰는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증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바로 소리에 있습니다. 이 찌다라는 소리 자체가 무려 15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찌다라는 소리 그 자체입니다.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묘사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모를 찌다의 찌다는요, 음식을 찌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행동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모를 손가락으로 꽉 쥐다, 그리고 그걸 흙에서 떼다. 이 쥐다와 떼다가 합쳐져서 찌다가 됐다는 거죠. 어때요? 벌써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소리, 쯔 이라는 소리 자체예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쯔, 쯔. 어때요? 뭔가 날카롭고 마찰이 느껴지는 소리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흙에 단단히 박힌 모를 움켜쥐고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쫙 뽑아낼 때의 그 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소리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언어 구조가 바다 건너 일본에 거의 쌍둥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왼쪽에 한국어 모찌기가 있죠. 모를 뽑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엔 일본어 모츠, 모찌가 있습니다. 이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모찌기, 모찌.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건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소리가 비슷한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한쪽은 한국의 농사 기술이고 다른 한쪽은 가지다라는 뜻의 일본어 핵심 단어잖아요. 도대체 한반도 모판에서 하던 행동이 어떻게 일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드디어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 열쇠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언어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법칙의 이름은 바로 다치츠 테도 법칙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바로 이 규칙이 모찌기라는 한국어 소리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지금의 일본어 형태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다치츠테토라는 이름은 일본어 발음에서 따온 건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옛날 일본어에는요, 우리말의 기역, 니은처럼 글자 맨 끝에 붙는 소리, 즉 받침이 없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받침이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맛이나 밭처럼 받침으로 딱 끝나는 한국어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 받침 소리를 발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쯔, 나, 찌 같은 독립된 하나의 음절로 변신해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받침이 새로운 글자로 부활한 거죠. 자, 그럼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에서 모를 찌는 행위, 바로 모찌기. 이 말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손에 꽉 쥐는 것, 즉 소유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손을 맞잡다라고 할 때 쓰는 맛이라는 단어 있죠? 이 맛이 바로 일본어 동사 모츠, 즉 가지다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세트 받침이 다치추테토 법칙에 따라 찌소리로 부활한 거예요. 맛이 모추가 된 거죠. 정말 완벽한 변신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그럴듯한 추측일까요? 아니죠. 이 고대의 농업 DNA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본어에 어떻게 화석처럼 남아있는지 그 생생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자료의 주장을 보면요. 일본어로 부자를 카네모찌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카네, 즉 돈을 모찌, 움켜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크아웃, 이걸 일본어로 모찌카이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음식을 쥐고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짐을 들다는 니모쪼 모츠, 책임을 진다는 세키니노 모츠, 전부 다 움켜쥐다, 맞잡다 라는 그 원초적인 의미가 현대 일본어 곳곳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지금 일본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카네모치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농부가 논에서 벼의 모를 한 움큼 꽉 쥐어 뽑던 바로 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부라는 현대적인 개념의 뿌리가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농경 행위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은 열도의 언어 체계가 한반도의 농경 DNA 위에서 설계되었음을 입증하는 지워지지 않는 화석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일본어라는 시스템의 뿌리가 한반도의 농업 문화와 언어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지울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다라는 이 평범한 단어 하나에 이렇게 1500년이나 된 농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쓰고 있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엄청난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가 쓰는 말들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